예? 어떤 거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1번 영업 외비용이죠. 여기에서 영업 외비용은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외환 차손. 그래서 정답은 200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거기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있죠.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두 가지 있었죠.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잠시만요. 아이고, 하나 빠졌죠. 죄송합니다. 비정상적일 때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영업 외비용. 그래서 외환차손하고 요거까지예요.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 손실까지. 그러면은 거기 이자 비용 150에 그 다음에 외환차손 얼마예요? 100.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예요? 150.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은 400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잠시만요.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이거 일단 모두 정답이에요. 문제 잘못 내셔서. 알바생이 또 엉뚱한 걸 갖고 오셨네요. 일단 우리 이거 외웠었었죠. 이거 푸는 거예요. 질적 특성에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 믿어야 된다 뭐였죠? 신뢰성. 그래서 신뢰성의 표현에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무슨 성이요? 적시성이 있었죠. 그래서 요것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 미래 재무 상태, 그 다음에 경영 성과, 그 다음에 순현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기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이익은 올해의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건 그냥 풀지 마세요. 요거 예측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맞는 거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기 지문이 잘못됐으니까 요건 그냥 모두 정답으로 하시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끝쪽에 예상에다가 밑줄 치세요. 예상. 지금은 모두 정답 처리하세요. 우리가 예상하는 게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네모에 있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잘못 써놓으셔갖고 일단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세요. 아니에요. 사용되지 않는 거 없어요. 그냥 문제 잘못 낸 거예요. 네. 그냥 이거예요. 이 문제는 박스에 있는 게 뭐 얘기하냐 그거예요. 네. 그래서 박스에 있는 게 예상하는 거니까 무슨 가치예요? 예측 가치. 그리고 내일부터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알바생이 잘못 옮겨와갖고. 그 다음에 3번 자본.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 자본의 증가.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당연히 발행가액이 초과하는 경우 맞죠?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이잖아요. 왜냐면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안일 미자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 분개하면은 요게 요 분개거든요. 주식 배당 분개는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증가 감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4번이 정답이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식 배당과 무상 증자는 순자산의 뜻이 자본이에요. 순자산의 불변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순자산이 불변이다. 왜냐면 늘어나고 줄어들면 결과는 몇이에요? 빵이죠.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앞장에서 하나는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미착상품 무슨 지 인도 조건이에요? 도착지.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아직 도착 안 했죠. 맞죠?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미착상품 중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왜냐면 선적하면 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탁상품. 그래서 위탁상품은 이때 되는 겁니다. 위탁자, 그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근데 거기 아직 팔았다라는 말 없죠? 그래서 우리 회사 거고. 시송품은 써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 안 했죠? 그러면 이건 아직 안 판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15만원. 4번 같은 건 꼭 연습해 놓으세요. 이거 4번 비슷한 거 되게 잘 냅니다.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5번은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날짜하고 글씨 나오면 분개 좀 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분개. 이 문제는 분개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거기 지문에 보시면 얼마 주고 샀대요? 5,200원 곱하기 100주 그러면 52만원 나와요. 액면가액은 필요 없어요. 액면가액은 자본금 구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수료 발생했죠? 수수료 비용 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는지 없으면 그냥 현금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중간 배당 받았죠. 우리가 지금 몇 주 샀냐면 100주 샀는데 300원이에요. 그러면 8월 1일 날 3만원 받았죠. 차변에 현금 3만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3만원. 그 다음에 5,200원 주고 산 거를 5,1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51만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52만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싸게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 얼마요? 만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 수익 증가죠. 그래서 수익 증가한 게 3만원이 있고 비용 증가한 게 만원에서 얼마 있어요? 2만원 있죠. 이거는 분개 못하면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3만원이고 비용이 얼마예요? 2만원이니까 수익이 얼마 늘어난 거예요? 만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숫자하고 날짜 나오면 무조건 분개 문제예요. 이건 분개 못하면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개 연습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맞추려고 이거 외웠잖아요. 뭐 외웠냐면 우리 그 퇴직연금에 몇 가지 있다 그랬었어요? 두 가지.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요거를 기억하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으로 처리를 했는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이 아니고 무슨 형이라고요? 그 확정급여형이 아니고 확정기여형이에요. 그러면 퇴직급여 50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요? 50. 왜냐면 잘못된 거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이거 1번 선택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1번 선택하신 분들은 지문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보통예금. 근데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문 이해 못하시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요.
10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나가죠. 먼저 매입, 먼저 매출.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은요, 매출이 20개죠. 그래서 위에 거부터 20개 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남겠죠? 3월 14일 날 10개에 120원에서 1200원.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 10개에 100 얼마요? 40원. 그래서 1,400원에서 얼마 남은 거예요? 2,600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부터 팔렸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선입 선출법이라고 하죠. 근데 20개 기초세금 100원이랑 7월 20일 150원 차이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이익 구할 때.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익 구하라 그럴 때. 근데 지금은 이익이에요? 그냥 재고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은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유동부채. 그래서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선수금, 미지급 비용이 다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10만원에 15만원에 30에 7만원에 5만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0에 15에 30에 7에 5만원 하면 67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시간 나실 때 이거 컨트롤 F로 한 번씩 다 찾아보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10,000원이 과대 배부되었다. 항상 제가 실제 기준이라 그랬어요. 무슨 기준이요? 실제 기준. 그 다음에 10,000원 무슨 배부요? 과대 배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제가 40,000원이고 몇 시간이에요? 2,000시간. 그 다음에 과대의 뜻이 뭐죠? 과대. 뭐하다? 많다. 그래서 얼마가 많은 거예요? 예정이 10,000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50,000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시간이에요? 2,000시간. 그러면 50,000원 2,000시간으로 나누면 몇 원 나와요? 25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1번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기준. 그것도 좀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많은 과대 배부는 과대가 뭐라 그랬어요? 대자가 무슨 대자?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클 대자잖아요. 무슨 대자예요? 클 대자. 그래서 실제보다 10,000원이 뭐하다? 크다. 본인이 생각한 거 반대예요, 지금. 그 다음에 10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 무슨 대예요? 클대. 누구보다 크다. 실제보다. 항상 누구 기준이라 그랬어요? 실제 기준. 그 다음에 요거 꼭 외우시고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분 생산. 종합은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한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기말 제공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9번이 아니고 9번 같은 거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이해 못하면 못 풀어요. 10번은 꼭 맞추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죠? 공정 나오면 뭐예요? 종합. 이게 더 중요해요. 9번보다. 9번은 아마 시험장 가시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틀릴 거예요. 어차피 더하는 거 아니면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11번 정답 2번입니다. 메모런가.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번 주 내내 나오고 있잖아요. 메모런가의 뜻이 뭐예요? 이미 발생한 거. 언제 거요? 옛날 거. 그래서 관련이 없다. 공인중개사는 이제 관련 없잖아요. 이 사람 뭘로 바꿨어요? 전산세무회계로 바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번에 기초원가. 그래서 보시면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뭐요? 직접 노무비.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언제 거라고요? 옛날 거.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우리 총변동비 증가, 단위당 변동비 일정,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 고정비 뭐요? 감소.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우리 추적 가능성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래서 직접비는 추적이 뭐 할 때요? 가능할 때.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할 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맞춰야 될 거 있고 찍어야 될 게 있고 틀릴 게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맞출 거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요. 13번 보시면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상품권은 뭐라 그랬어요? 상품권을 뭐 하고요?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를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폐업 나오면 무조건 폐업일이고요. 조건이 성취했을 때. 그 다음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무인 판매기 나왔었었죠.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대금을 뭐 했을 때요? 인치했을 때.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영세율과 면세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답은 저기 4번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는 영세율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출 관련된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집에 가서 연습하실 때 꼭 이렇게 연습하세요. 1번에 3번 이런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고 기억나면 적고 기억 안 나면 보고 쓰시고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은 상품권이지만 내일은 무인 판매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꼭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면 이 세금계산서 발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공급식이고 예외는 다음 달 10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 볼 때 지나가듯이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5개만 넘으면 잘 풀고 있는 거예요. 이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8개, 그 다음 주는 10개.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문제만 풀어갖고는 안 늘어요. 절대. 그래서 복습 꼭 시간 나실 때마다 하시고. 옛날에는 공부하라고 얘기 안 했었는데 그때는 수업 시간이 500시간이었어요. 수업 시간에만 해도 합격 거의 다 했었어요.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근데 지금은 반토막 난 상태라 부족한 부분을 꼭 연습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이죠. 여기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으니까 쭉 그냥 입력만 할게요. 99613. 그리고 입력하신 분은 저것만 확인하세요. 뭐만 확인하시냐면 오타 났나.
그 다음에 무슨 용 카드예요? 사업용 카드.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카드 번호. 결제은행이 무슨 은행이에요? 국민은행. 요거 꼭 넣으셔야 되고 095-21-0013-112. 그 다음에 결제일은 20일. 사용한도 얼마예요? 500.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헷갈리시면 거기에 있는 거 넣을 때마다 체킹을 하세요. 찍 그어버리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거래처별 초기이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소리 들리죠? 네, 아까 뭐 좀 하느라 꺼놨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별 무슨 이월이요? 초기 2월 가셔서 외상 매출금 대원이 150, 대연이 얼마요? 690. 그 다음에 받으러음 가셔서 안동이 550, 안성이 1025. 요건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 그래서 판 나오면은 800번대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F 복리 후생비인데 몇이 나와야 돼요? 8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적요 3번 영업직원 대상 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꼭 3개 다 맞추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7월 8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공장 건물 신축. 그래서 요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 건물은 완성됐을 때 쓰는 거예요. 뭐 됐을 때요? 완성됐을 때. 그 다음에 미완성됐을 때에는 요거 쓰는 거라 그랬죠?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완성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뭘로 쓰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3,000. 그 다음에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 그랬어요? 현금. 그 다음에 7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그냥 임차보증금 쓰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적으세요. 그래서 보통예금 5,000. 그 다음에 7월 30일 요거 어렵습니다. 액면가는 지워버리세요. 액면가는 이거 나올 때만 쓰는 거라 그랬어요. 뭐 나왔을 때요? 자본금. 근데 이건 자본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액면가액 필요 없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 주식 100주 취득가가 중요해요. 몇 프로를 팔았어요? 25%. 그러면 100주에 25%면은 25주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주고 샀다고요? 12,000원. 그러면 자기 주식은 30만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30. 근데 거기 보시면 50만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통장으로 돈 들어왔죠? 보통 예금 얼마요? 50.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자기 주식 무슨이? 처분? 2. 20.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 구할 줄 아셔야 돼요. 30. 그리고 계산기 갖고 다니세요. 암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왜냐면 암산하면 틀려요. 계산기로 해도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액면가는 쓸데 없는 말이에요. 이때 시험 문제 내신 분이 퍼센트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문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거기 보시면 1,000원에 샀는 그 1,000주 샀는데 그 중에 몇 주를 파셨어요? 50%. 그러면 500주 판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주고 샀냐면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 그리고 왜 30인지 왜 50인지 모르겠는 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 적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뭐 틀렸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금액 헷갈리실 때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틀린 거라도 괜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00주 곱하기 1,5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75만원. 그래서 이거는 비싸게 판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무슨 이익이요? 처분 이익 25만원. 그래서 꼭 계산기로 하시고 암산 하지 마시고, 암산 안 맞아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10월 19일 거기 보시면 주민한테 좋은 일이죠. 지역주민 좋은 일에 쓰는 거 무슨 금이에요? 기부금. 뭘로 줬죠? 현금. 그 다음에 10월 31일 돈 못 받게 됐는데 준비한 게 얼마밖에 없어요? 84,000원 밖에 없죠.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 못 받았죠? 150대원. 우리 모자른 거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대손 삼각비. 그래서 150에서 84,000원 빼면 141만 얼마요? 6,000원.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은 미리미리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봐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8월 7일 비사업자인 김민영에게 제품을 팔고 55만원은 무슨 영수증 받았어요? 현금 영수증. 그러면 매출의 형과 김민영.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만원. 뭘로 팔았다고요? 현금. 그 다음에 8월 17일 또 제품 팔았죠? 근데 여기는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입니다. 인왕역. 대변의 제품 매출 4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어음 받았대요.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 받을 어음. 요건 뭐 별거 없고.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들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이제 이야기 안 할 건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실 거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하세요. 시험 보기 일주일 남겨놓고 저보고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이 아니라 못 해드려요. 못해도 2, 3주는 필요해요. 점수를 올리려면.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은 미리미리 이야기 하십시오. 그 다음에 9월 26일은 2,500 빼기 2,100 하면 400 나오죠. 근데 그걸 500만원에 팔았으니까 100만원 뭐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이익 안 나오신 분은 틀린 겁니다. 매출 과세의 대전의 역. 대변의 기계장치 2,500. 차변의 감가상각 뭐요? 누객. 그 다음에 차변에 어음 받았죠? 미수금 550.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500이니까 50만원.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대변이 100만원 부족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리고 여기에다가 받을 어음 쓰신 분 있을 거예요. 어음은 파는 거에만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잖아요. 기계는. 그래서 뭐 적으시면 안 돼요. 어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8월 7일 거기 보시면 한국마트에서 도라지 배즙 선물 세트인데 두 번째 줄에 매출 거래처랑 세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에다가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매출 거래처면은 접대비잖아요. 그래서 매입의
불공, 한국, 마트, 여.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불공은 합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55만원에 5만 5천원이죠. 왜냐하면 몇 세트 샀어요? 10세트 샀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60만 5천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또 8월 7일 노트북 샀는데 계산서로 샀습니다. 매입에 과세에 현대에 여. 차변에 비품 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10만원은 계약금으로 먼저 줬대요. 먼저 준 거 뭐라 그래요? 선급금. 나머지는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210. 그 다음에 8월 7일 알바생이 일하기 싫었었나 봐요. 날짜 하나도 안 바꿔놨네. 그 다음에 8월 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화환. 이거 예전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화환은 꽃이잖아요. 뭐예요? 꽃. 예, 꽃이면 면세인데 카드니까 뭐예요? 카면이에요. 여기에다 면세 쓰신 분은 뭐를 놓친 거냐면 면세가 되려면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 조금씩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느냐, 딱 그 차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입처라고 나왔죠. 매입처라고 나오면 몇 번대 접대비라고요? 5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의 카드니까 미지 급금 얼마요? 30. 무슨 카드? 국민카드.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꽃 나오면은 면세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리면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오늘부터 한 개씩만 늘으면은요, 하루에 문제 하나씩만 더 맞으면 다들 합격해요. 맞죠? 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막 갑자기 막 2, 30점 올라가고 이런 기적은 없어요. 조금씩 밟아가다 보면 훅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더 맞으면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문제 4번은 수정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 1번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22년 1기 확정신고 결과에 대한 부가가치세인데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월 30일. 그래서 항상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날짜 나오면 날짜 가서 보세요. 그래서 6월 30일 가서 봤더니 여기 보면은 여기 부가세 밑에 무슨 세금이라고 되어 있죠? 미지급 세금.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앞에 보세요. 7월 25일 날 가서 여기에 있는 금액을 적어요. 370 얼마요? 5만원. 그 다음에 6월 30일 가서 375만원을 찾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있어요? 미지급 세금.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를 미지급 세금으로 고치시면 돼요. 끝. 그 다음에 요거 봐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보통 예금 맞네요. 그래서 여기만 고치시면 돼요. 뭘로요? 미지급 세금으로. 주의하시고. 다음에 9월 4일 보시면은요,
영업부서에서 한국마트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5만원은 일반 간이영수증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러면 요 문제입니다. 요거 잘 나오죠? 일반 전표 뭐 하세요? 삭제해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매입의 현과, 그 다음에 한국마트, 그 다음에 차변의 복리후생비,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현금인데 여기 잠깐만 보십시오. 부가세 포함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9월 4일에다 입력할 거잖아요. 입력할 때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현과에 그 다음에 뭐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5만원 치세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나눠요. 네, 그래서 답은 4545. 그 다음에 밑에는 4545. 그래도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건별하고 카과하고 현과는 부가세 뭐에서 입력한다? 포함해서. 요건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결산.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자동. 그리고 여기 잠시만 보세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만약에 3번을 먼저 했어.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3번이 가장 할만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1월에서 12월 가서 이거는 이제 할 줄 알죠? 기말 원재료 얼마요? 55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얼마요? 1000. 그리고 꼭 마지막에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를 들어가면요. 이거 종종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여기 많대.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전표 추가 눌러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땐 요 밑에다 치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솔직히 뭘 먼저 해도 지장 없는데 되도록이면은 수동 먼저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자동 먼저 하면 틀릴 때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한 문제 정도? 많진 않아요. 그래서 자동 먼저 하시면은 요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차입금하고요. 1년 미만. 그래서 요걸 맞추시려면 얘가 기억나셔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요거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부채.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1200 대안.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1200. 여기도 대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외화. 그래서 외화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은요. 외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환차익, 외환차손.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뭐요? 손실. 또 위에 거는 실제. 밑에 거는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래서 저는 외화 항상 세 줄로 풀어드립니다. 외상 매출금은 자산. 그 다음에 과거에 4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에는 얼마였었대요? 1200원이었대요. 그래서 4800. 그리고 요것도 좀 알고 계세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기준. 그래서 선적일에는 4800이었고 회기기간 종료일에는 1200 얼마죠? 50원이죠. 그러면 5천만 원 나와요. 그래서 4800이 얼마가 됐다? 5천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200만 원 올랐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200 스타. 그 다음에 대변에 오르면 행복해요, 슬퍼요? 행복하죠. 그래서 외화 환산 200.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 시간 나실 때마다 복습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복습 많이 하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부가세에서 돈 물어보면 뭐라고요?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2번 거래처 나오면 어디에요?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우리 가장 큰 달 나오고 계정 과목이면 뭐였었죠? 총계정 원장. 여기는 가장 작은 달입니다. 가장 크나 가장 작나 같은 곳에서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일단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여기 영세의 세금 계산서죠. 그럼 얼마 있어요? 2450. 근데 원래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정확해요. 여기 잠깐 같이 할게요. 여기로 와보세요. 회계관리에서 여기 메인 매출장. 제가 부가세에서 자세히 물어보면 메인 매출장이라고 설명 몇 번 드렸었잖아요. 여기가 왜 더 정확하냐면 여기 메인 매출장 오시고 4월 1일에서 6월 30 쳐보세요. 4월 1일에서 6월 3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죠. 발행이니까. 그래서 매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세 잡아보세요. 영세 잡고 여기에 메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전자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똑같기는 합니다. 네. 여기에 50에 2000에 400해서 얼마예요? 2450. 여기 있죠. 2450이라고. 여기 분기. 네, 분기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더 정확한 이유는 전자냐 전자 아니냐까지 볼 수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여기 가서 봤어도 답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 원장 가셔서 5월 31일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잔액이 가장 뭐한데요? 큰데 7350.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상반기. 그래서 보시면은요, 상반기의 뜻은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6월이에요. 그래서 총계정원장 가셔서 1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전력비인데 제조부니까 몇 번대 전력비예요? 500번대. 그 다음에 가장 뭐하게요? 적게 발생한 달 3월에 540.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뭘 한번 해보시냐면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오늘 다 풀잖아요. 그럼 교재에 있는 거에서 그래도 점수가 괜찮게 나오는 거랑 점수가 좀 적게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개수가 나오는 것들. 그래서 뭐를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본인 마음에 안 드는 파트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대화하다 보면 공부했대.
근데 점수가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나 봤더니 본인 잘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본인 잘 되는 거는 거기에서 거의 멈춰요. 그 합격을 하시려면 안 되는 거를 중간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실기가 총 문제가 6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목표는 실기에서 6개 틀리는 거예요. 몇 개 틀리는 거라고요? 6개. 그 다음에 이론에서 5개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N우리 없이 71점 나와요. 72점에서 71점 나와요. 그렇게 틀리면. 그래서 우리 목표는 틀리지 말라가 아닙니다. 예, 이론에서는 5개 이내, 실기에서는 몇 개요? 6개 이내. 요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에 다음 것도 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